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Transparency Barriers라는 이번 카이 25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인트로인데요.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확장 현실, 즉 XR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여러 기업들에서도 일상생활의 ATM들을 통합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며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명한 접근법 중 하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오브젝트를 XR 어플리케이션에 연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물 위에 유용한 정보를 띄우거나 기지 조작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일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개인 공간을 넘어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공유 환경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유 공간에서는 가상 콘텐츠를 출력할 때 사물과 공간의 접근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고려 없이 엑셀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사람의 개인 오브젝트 위에 광고와 같은 가상 객체를 배치한다면 이는 소유권을 침해하고 주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엑셀 출력제어 연구는 대부분 위치나 개인 작업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에서 개별 사물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일상 오브젝트에 대한 엑셀 어플리케이션 인터랙션 권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부여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13명의 참가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접근 제어에 대한 요구가 복잡하고 상황 의존적임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 사물 속성, 시간, 과거 경험, 그리고 사용 시급성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의 대화를 통해 랭귀지 언어로 정책을 만드는 프로토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화형 정책 생성, 세분화된 정책 기술, 그리고 시스템 수준의 정책 이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 기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엑셀 환경에서 일상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 제어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맥락에 크게 의존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평가를 통해 얻은 경험적 통찰을 바탕으로 접근 제어 정책을 만드는 데 드는 사용자의 노력, 그리고 시스템의 정확성 사이의 트레드오프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단순함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자동화와 정밀한 제어를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통제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미래 접근 제어 시스템 설계 방향을 제안합니다. 시스템 제안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 사물 접근 제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에서는 일상 사물에 특화된 접근 제어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MR 공유 공간에서 13명의 참가자들이 개인 오브젝트 접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탐색하는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조사는 온라인 서베이와 후속 인터뷰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응답은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질적인 통찰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표에서는 설문에 참여 13명 참가자에 대한 정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유 공간의 종류,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해당 공간에 가져오는 개인 물품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상호작용 수준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사물과 관련된 행동들을 분류하고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그림과 같은 상호작용을 5가지 수준으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비접촉 사용, 물건을 보거나 듣는 등 물리적 접촉 없이 상호작용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정 없는 접촉, 형태를 바꾸지 않고 물건을 옮기거나 회전시키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복구가 가능한 수정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일시적 변형을 가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복구가 불가능한 수정으로 자르거나 부피를 줄이는 등 영구적 변형을 가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도 혹은 폐기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단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서베이를 설계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엑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접촉 사용, 수정 없는 물리적 취급, 그리고 변경이나 폐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엑셀 어플리케이션의 특정한 위험, 예를 들어 의도치 않은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의 5가지 상호작용 수준에 대해 항상 허용, 경우에 따라 허용, 절대 허용, 안함 등으로 응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회의 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의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문응답 이유를 더 깊게 파고드는 것과 두 번째로는 특정 시나리오를 더 자세하게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MR 시나리오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는 코딩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습니다.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 내용을 오디오 녹음했고 2명의 코더가 독립적으로 녹취록을 검토하여 개별 코드북을 생성했습니다. 이후 코드북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통합 코드북을 만들었으며 최종적으로 한 명의 코더가 모든 데이터를 재코딩하여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접근 제어 결정은 여러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환경적 맥락인데요. 접근 규칙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으며 응급 상황이나 실제 필요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의 컵을 남이 만지는 것을 싫어했지만 누군가에게 방해가 된다면 만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간의 성격도 중요했는데 어떤 참가자는 개방된 자유좌석 사무실에서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 반면 다른 참가자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는 암묵적 허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관련 요인에서는 신뢰와 친밀감이 핵심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신뢰와 친밀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참가자는 같은 반 친구라도 잘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의사소통 허용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먼저 물어보고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명시적 요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물 관련 요인도 다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식된 가치와 상태에 따라 규칙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의 참가자는 소모품에 반대했지만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해선 신중했습니다. 또한 의도된 사용 목적이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는데 한 참가자는 사소한 변경은 허용했지만 다른 참가자는 상당한 변경은 거부했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우려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청결과 잠재적 위험이 공유를 제한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머그컵처럼 신체에 닿는 개인적인 물건을 거의 공유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물건의 손상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여 보수적인 규칙을 세우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험적 요인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은 현재 접근 제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참가자는 나쁜 경험이 확실히 영향을 줬다고 말하며 물건이 손상된 채 돌아왔던 경험 때문에 규칙을 더 엄격하게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참가자는 부정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설정했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종족 상식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지만 그 해석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물건을 개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참가자는 우선 일반적인 사용에 의도치 않게 고장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설문 결과들은 몇 가지 중요한 통찰 및 격차를 제공합니다. 모든 개인이나 사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행동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 설계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그래프는 13명의 참가자들이 5단계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 분포를 보여줍니다. 초록색이 항상 허용, 노란색이 가끔 허용, 붉은색은 절대 허용 안 함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왼쪽의 비접촉 사용에서는 초록색이 대부분이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붉은색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몇몇의 참가자들은 비접촉 사용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응답을 보인 경우나 다른 참가자들 몇 명은 양도 폐기 단계에서 허용 의사를 보이는 등 개인별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으로 먼저 그래프 인사이트의 경우 하나의 작업에 대한 권한은 관련 작업에 대한 권한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폐기와 같은 상위 수준의 작업이 하위 수준의 관련 작업에 대해 항상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뷰 인사이트는 컨텍스트가 오브젝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접근 제어의 복잡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화형 지원 또는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진정한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네모 어플리케이션이 현실 세계 문제를 유사하게 복잡하고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세분화된 정책 기술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시스템 수준 정책 이해였습니다. 접근 제어는 상황에 매우 의존적이고 시스템은 현실 세계 복잡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미묘하고 상세한 접근 제어를 이해할 수 있고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화형 정책 생성입니다. 사용자는 모든 변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이 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관과한 세부사항을 짚어주고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인터뷰 형식의 대화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접근 제어 표준 프레임워크인 XACML을 따릅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선 여기에 더해 정책을 관리하는 PAP, 결정을 내는 PDP, 정보를 제공하는 PIP 이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의 LMM을 통합하여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프로토타입은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PAP에서는 시스템이 LMM을 활용한 대화를 통해 5스텝에 대한 정책을 사용자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며 대화 도중 정책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PDP에서는 시스템의 가장 특징 중 하나로 랭귀지 언어를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IP에서는 자연어로 저장된 복잡한 정책을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정책 내용이 모호할 경우 인터넷이나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사용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얻은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말한 내추럴 랭귀지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정책 언어로는 일상사물이 가진 복잡하고 모호하며 주관적인 조건들을 유용하게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통해 그 물병에 대한 정책 예시를 통해 한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초록색 글은 매우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물병에서 온도를 감지할 센서가 없어 자동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센서로 측정이 어렵고 매우 주관적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들은 어떤 행동이 해당되는지 정량하기 어렵고 소유자가 부재 시 어떻게 허가를 받을지 등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으로 시스템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일상사물에 대한 접근 제어는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복잡합니다. 페이지에서는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의 핵심 인터랙션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중앙에 위치한 채팅 URL을 통해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복잡한 정책을 등록하고 편집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 버튼이나 객체는 사용자 손을 이용해 직접 조작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객체 등록,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간 배치, 세 번째로 정책 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객체 등록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객체 이름을 음성으로 말하며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고 등록이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녹색의 가상 구조물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로 공간 배치 단계인데요. 사용자가 손을 이용해 이 녹색 구조물을 실제 객체 위에 정확하게 이동시키고 크기를 맞춥니다. 그리고 버추얼 오브젝트를 터치하면 정책 설정 창이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책 등록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정책 수립과 검증으로 나뉩니다. 먼저 정책 수립에서는 지능형 에이전트가 등록된 객체에 대한 관리 규칙을 정하기 위해 사용자와 여러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5단계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되며 완성된 정책은 사용자에게 검토 및 수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검증 단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생성된 정책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상의 접근 요청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규칙이 명확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 거부 결정을 내리고 추가적인 맥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질문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두 가지였는데 본 논문에서 만든 시스템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대화 기반 인터랙션을 통해 복잡한 정책을 잘 생성하고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성과 정확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대해서 어떤지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용자들이 HMD를 착용하고 시스템과 인터랙션하며 그들이 미래에 정말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접근 제어 시스템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선호도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스템 구현 방향을 논의하는 거였습니다. 참여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6스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인트로듀스 단계가 진행되었고 두 번째에서 사전 설문 단계를 통해 참가자들이 거실, 사무실, 카페, 라운지라는 세 가지 공유 공간에 가져올 법한 게임 오브젝트, 그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생각하고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메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홀로렌즈 2를 착용하고 음성 기반 채팅 에이전트와 인터랙션하여 오브젝트와 정책 접근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정책 결과 검토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두 허용이라는 것과 모두 거부, 그리고 자신이 주요 메인 태스크에서 자신이 만든 정책 시스템, 이 세 가지 조건 하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과를 비교하며 편의성과 정확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 설문인데요. 네 번째 단계에서 세 가지 조건하의 시스템이 시뮬레이션 통한 결과를 사용자가 체험했을 때 참가자들은 시스템 사용 척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사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편의성, 수익성 등에 대한 5점 리커드 척도를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인터뷰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정책 등록 과정에 대한 인상, 그리고 이상적인 정책 접근 제어 시스템에 대한 선호도 등 참가자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피드백을 수집했습니다. SUS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시스템에 대해 보통 수준의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여러 평가 지표에 나타난 평균 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응답의 편차는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기존 AR, VR 경험 수준에 따라 시스템의 경험이 크게 달랐음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검은색과 회색은 부정적 응답, 주황색과 빨간색은 긍정적 응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자면 먼저 사용 의향에 대한 평균은 3.5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소유권 관리에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 의견과 일상적으로 쓰기에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부정적 의견 두 가지가 공존했습니다. 시스템 간결성에 대한 평균 점수 3.08로 낮게 평가됐는데 이는 AR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사용 용이성은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단계별 안내는 도움이 되었지만 정보 입력과 확인 과정이 길고 지루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통합성은 평균 3.83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안정감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용과
스무스한 작동에 대해서는 3점 초반으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스템 사용에 대한 자신감은 A의 경우 수준에 따라 달랐으며 일부 사용자는 객체 인식이 잘 되지 않아 여러 번 재시도해야 됐다는 점에서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경험을 피드백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시스템 구성, 즉 본 실험의 프로토타입, 그리고 모두 허용, 모두 거부라는 것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입니다. 참가자들의 편의성, 소유성, 사용 의향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 분석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모두 허용이라는 조건이 모든 참가자에게 일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무런 규칙이 없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모두 거부라는 조건은 예상과 다르게 사용자가 직접 만든 프로토타입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 인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보안 정책이 사용자들에 의외로 수용 가능성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페이지에선 대화 에이전트에 대한 장점을 다루겠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구성을 단순화하는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꽤 재밌고 객체의 정보를 할당하는 능력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의 구조화된 대화는 사용자를 단계별로 안내하여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고 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훅 질문해주는 것에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모든 설정을 미리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도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계점에 대한 피드백도 있었는데요. 일부 사용자들은 에이전트의 질문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불분명해서 어떤 범위에 답변해야 될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복적 확인 단계 때문에 전체 단계가 길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고 시스템이 사용자 의도를 잘 추론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낀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더 간단한 사전 설정이나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며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를 하나씩 수동으로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번거롭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버전입니다. 먼저 밸류 프로세싱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연구의 정책 설정은 단순히 물건의 객관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부여하는 감정적 가치와 중요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치가 낮은 물건에 대해 사용자들은 별도의 정책을 할당하지 않았으나 본 물건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데에서는 불편감을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객체에 대해서는 명시적 허가 없이 만지는 것은 거의 모든 참가자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건을 거부하는 방식이 가장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보여줍니다. 소모품이나 중간 가치 객체에 대해서는 사용자 선호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책을 설정한 동기 자체도 사용자마다 모두 달랐으며 이상적인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춰 상세한 설정과 간소화된 옵션을 모두 제공하는 맞춤형 솔루션이 되어야 합니다. 수업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 접근 제어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일관 제어과 복사 붙여넣기 방법입니다. 모든 객체 모두 거부와 같은 하나의 부분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인데 본 방법은 사용자의 노력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연성이 부족하고 특정 사항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요청 시 확인입니다. 접근 요청이 있을 때마다 사용자에게 허용 여부를 묻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예, 아니요, 이진 선택 혹은 리커더 척도와 같은 다중 선택 또는 슬라이딩과 같은 막대형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이디어를 계속 살펴보자면 선택을 사용한 대화형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하되 최종 결정을 예, 아니와 같은 간단한 선택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빠른 응답에는 편리하지만 복잡한 정책 설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동화된 정책 학습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사용자의 과격 이력을 학습하여 동적으로 정책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겠지만 시스템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상세된 정책 직접 조정입니다. 사용자가 에이전트에 도움 없이 처음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정책을 직접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어 정밀도를 제공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단순성, 유연성, 그리고 사용자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접근 제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초기 설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용자 통제권을 유지하는 접근법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와 사용자 감독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모든 유형의 사용자들을 위한 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간단한 작업을 처리하면서 필요할 때는 복잡한 정책 구성도 지원하는 것으로 적은 노력으로 복잡한 정책을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미래 시스템 개발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인데요.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엑셀 기기 사용 자체에 대한 사용성 문제입니다. 이는 AR 분량 경우 초보자들에게 초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음성 인식을 실패했을 때 부정적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면서 속도는 크게 향상되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 LMM이 생성하는 질문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음성 인식 오류 등으로 인해 가끔 관련 없는 질문들이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LMM의 돌발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여전히 큰 기술적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 공간에 대한 정책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모든 거부 조건이 예상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암묵지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유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시스템을 사용하자고 하며 서로의 접근법이 거부되는 상황이 목격된다면 정책 설정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한계 등이 있었습니다. 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본 논문은 엑셀 공유 공간에서 일상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 정책 제어에 대해 다루었으며 개발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복잡하고 극내준적인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